만약 당신의 남성성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암도, 질병도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것은 조용히 진행되며 몸속 깊은 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제 이름은 김재호입니다. 남성 건강 전문의로 30년 넘게 일하며 60세 이상 남성 수천 명을 진료해왔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환자들은 고통 때문에가 아니라 너무 늦게 진실을 알게 됐다는 후회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비극은 전립선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전립선 문제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10명 중 8명은 문제가 시작된 뒤에야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이야기를 50세가 되는 순간부터 듣지 못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전립선 건강에 대한 7가지 핵심 비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고령 남성들이 진작 알았더라면 하고 아쉬워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비밀들은 당신의 자유, 자존감, 그리고 남성성 그 자체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7번째 비밀은 저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용한 파괴자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지금 당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종 모양 아이콘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절대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더 나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0을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은 제가 직접 읽고 여러분의 의견이 저를 더 나은 의사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모든 중년과 노년 남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전립선 건강의 7가지 비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실들을 일찍 알수록 당신의 몸과 삶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더욱 커집니다. 첫 번째 비밀, 전립선 문제는 단지 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전립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곧바로 암을 떠올립니다. 물론 전립선암은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러나 60대, 70대, 그리고 80대 남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위협은 아닙니다. 더 흔하고 더 조용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위협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면을 빼앗고 부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며 친밀감을 무너뜨리고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남성들은 너무 늦게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불편 속에 살고 있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밤에 5번, 6번씩 화장실을 다녀와서 지쳐버린 남성들을 진료합니다. 어떤 분은 수년간 한 번도 밤새 잠든 적이 없다고 했고, 또 어떤 분은 외출이나 장거리 운전을 아예 피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야 하는 불안감 때문에 친구들과의 모임을 피하거나 데이트까지도 포기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건 단지 예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중장년 남성들이 매일같이 겪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전립선비대증, 즉 양성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이것은 암은 아니지만 그만큼이나 삶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은 점점 커지고 요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배뇨 후에도 잔뇨감이 남으며 자주 화장실을 찾게 됩니다. 외부에서 보기엔 사소한 증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겪어본 남성이라면 이 증상이 얼마나 일상을 무너뜨리는지 잘 압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모든 것을 단지 나이 탓이라 여기고 아무 말 없이 참는다는 점입니다. 묻지도 않고 치료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견디고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비밀이 중요합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지 병을 피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문제입니다. 증상을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잠을 지키고 자유를 지키고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일입니다. 제 진료 경험 속에는 전립선 문제를 바로잡은 뒤 다시 활력을 되찾은 분들이 많습니다. 한 남성은 생활 습관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몇 달 만에 마치 10년은 젊어진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잠들 수 있고 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며 웃을 때도 더 이상 방광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건강이란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던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 피해는 증상 그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치료를 늦게 시작했을 때 발생합니다. 전립선비대증을 방치하면 방광 기능이 손상될 수 있고 요로감염이나 신장 부담 등 다양한 합병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수술이나 강한 약물 없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배뇨 습관이 달라졌거나 수면이 방해받고 있다면 혹은 스스로 위축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바로 지금이 관심을 가져야 할 순간입니다. 이 첫 번째 비밀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나올 두 번째 비밀은 더 놀라울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느끼는 사이에도 전립선은 이미 서서히 노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이 내용을 보고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변화에 나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진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밀. 전립선은 느껴지기 훨씬 전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위험하게 느꼈던 믿음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아무 이상 없으니 괜찮겠지. 하지만 이 생각은 많은 좋은 남성들을 불필요한 고통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과 관련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전립선은 은퇴 후에야 노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40대부터 이미 전립선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60대가 되면 절반 이상의 남성에게서 전립선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70대에는 약 70%, 80대에는 90%에 이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변화는 훨씬 이전부터 조용히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느리고 점진적이며 경고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미 많은 변화가 쌓여 있습니다. 전립선을 집 안바닥 밑에 숨은 배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아무런 소리도 흔들림도 느껴지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녹이 슬고 압력이 서서히 쌓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새고 바닥에 얼룩이 생기고 결국 나무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립선 노화도 이와 똑같이 진행됩니다.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이미 수년간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어 온 결과입니다. 그럼 이런 조용한 노화는 왜 일어날까요? 남성 호르몬 감소,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운동 부족, 수면 장애나 체중 증가로 인한 미세한 호르몬 불균형 등이 원인입니다. 이런 사소한 요소들이 오랜 시간 누적되면서 건강했던 전립선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불편함과 기능 저하, 정서적 스트레스를 불러오게 됩니다. 초기에는 통증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방치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기 인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 밤에 화장실을 찾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그 훨씬 이전부터 전립선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전립선의 노화를 늦추거나 때로는 어느 정도 되돌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식단을 조금만 조절하고 무리 없는 운동 습관을 만들고 염증을 줄여주는 보충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전립선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엔진 경고등이 켜지고 나서 차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오일을 갈고 타이어를 점검해야 한다고요. 전립선도 마찬가지로 미리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몸은 분명히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초반 남성 중 일부는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고 당분을 줄이고 깨끗한 단백질을 선택하며 매일 몇 분간 걷기만 해도 전립선 증상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기분이 좋아지고 기억력까지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방의 가치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막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몸 상태를 더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비밀을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입니다. 행동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 가장 넓습니다. 혹시 이미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더라도 괜찮습니다.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여전히 변화에 반응합니다.
전립선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사에게 PSA 검사만 받으면 문제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세 번째 비밀은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PSA 검사가 생각보다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이것이 다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비밀. PSA 검사는 충분하지 않으며 때로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PSA 검사는 전립선 검사의 기준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의사들이 권하고 환자들도 요구하며 많은 남성들에게는 이 수치가 안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에 찍힌 숫자가 자신이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알려준다고 믿는 것이지요. 하지만 많은 남성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PSA 수치 하나만 믿고 안심하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공포에 빠지는 일이 실제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PSA는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뜻으로 전립선 세포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입니다. 이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 전립선암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지만 전립선비대증, 요로감염, 최근의 사정 또는 장시간 자전거 타기와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PSA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암이라는 뜻은 아니며 수치가 낮다고 해서 전립선이 완전히 건강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PSA는 흑백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훨씬 더 큰 퍼즐 조각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PSA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두려움에 휩싸인 채 병원을 찾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공포 속에서 조직검사를 서두르다가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PSA가 정상이라는 이유로 수년간 증상을 무시했고 그 사이 삶의 질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숫자 하나에만 의존하지 말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의 몸에서 보내는 전체적인 신호를 읽는 것입니다. 어떤 증상이 있었는가? PSA 수치가 시간이 지나며 변했는가? 가족력이 있는가? 배뇨나 수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어떤가? 이런 질문들이 훨씬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 이름은 박상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의 PSA 수치는 3, 5였습니다. 나이로 보았을 때 정상 범위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는 밤에 5번씩 깨고 골반 부위에 압박감을 느꼈으며 성기능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암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전립선 염증이 발견됐습니다. 만약 PSA만 믿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놓쳤을 겁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 습관을 조정하면서 그는 다시 편안한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PSA 검사가 무용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활용하면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현명한 의사는 환자의 병력, 생활 습관, 증상, 그리고 검사 결과까지 균형 있게 모두 살펴봅니다. PSA는 연기 탐지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실제 화제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단지 빵이 타는 냄새에 반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PSA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대화를 멈추지 마십시오. 자신의 몸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작은 변화에도 귀를 기울이세요. 뭔가 이상하다 느껴진다면 숫자에 관계없이 주저하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전립선 문제는 매우 개인적인 영역이며 어떤 남성도 똑같지 않습니다. 단순한 기준으로 판단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과학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장 건강과 전립선 건강의 관계입니다. 당신의 소화기관에 사는 미생물들이 지금 이 순간 전립선에도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와닿는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제 네 번째 중요한 통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비밀. 장과 전립선은 생각보다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남성은 허리 아래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전립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나이도 유전도 호르몬도 아니고 바로
장 건강이라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당신의 소화기관 안에 사는 수조 개의 미생물들이 전립선의 회복을 돕기도 하고 반대로 염증을 키우기도 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장이 건강할수록 전립선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새로운 통찰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장 안에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 즉 마이크로바이옴이 존재합니다. 좋은 균과 나쁜 균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소화를 돕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전신의 염증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가공식품, 술, 당류, 스트레스, 항생제 등으로 이 균형이 깨지면 장내 불균형이라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단순히 장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 전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장이 염증 상태가 되면 장벽이 약해지고 미생물과 독소, 염증성 물질이 혈액 속으로 흘러들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새는 장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유입된 물질들은 몸 전체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부위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전립선은 특히 민감한 표적이 됩니다. 이미 호르몬 변화와 세포 노화로 부담을 받고 있는 전립선에 염증이 더해지면 붓기와 통증,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런 사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겉으로는 PSA 수치도 정상이었고 호르몬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빈뇨와 골반 긴장,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배변 습관을 묻기 시작하면 대부분 복부 팽만감, 변비, 속쓰림, 불규칙한 배변 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식단을 정리하고 유산균을 추가하고 정제당과 씨앗기름, 가공 곡물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물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지만 몇 주에서 몇 달이 지나면 전립선 증상에 실질적인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생물학입니다. 장과 전립선을 연결하는 통로는 장전립선 축이라고 불리며 최근 의학계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면역 반응, 염증 반응, 심지어 호르몬까지도 장내 박테리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해로운 균주는 전립선 염증을 증가시키는 반면 일부 유익균은 염증을 줄이고 배뇨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발효식품, 깨끗한 단백질로 구성된 식단은 심장뿐 아니라 전립선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전립선 건강은 유전뿐 아니라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식탁에서의 선택, 장을 돌보는 습관, 몸에 넣는 음식의 질이 전립선의 기능과 당신의 일상 컨디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배뇨 문제나 호르몬 수치만 신경 써왔다면 이제는 소화 건강도 함께 살펴야 할 때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원인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는 상관없는 습관인데 전립선에 해를 끼치는 대표적인 생활 방식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하게 되는 행동이기도 하며 당신도 모르게 매일 전립선에 압력을 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5번째 비밀, 전립선 건강에 있어서 앉아있는 시간은 새로운 흡연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전립선에 관해 이야기할 때 약물, 수술 또는 보충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거의 누구도 자신이 앉아있는 의자에 대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령 남성의 전립선에 가장 흔한 숨겨진 위협 중 하나는 유전도, 호르몬도 아닌 바로 움직이지 않는 생활입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매일 무심코 반복되는 이 행동이 전립선의 활력을 서서히 떨어뜨리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수없이 많은 사례에서 이 문제가 드러납니다. 한 남성이 65세에 은퇴합니다. 그의 일상은 바뀝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던 활동이 줄고 식탁, 소파,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가끔 있었던 배뇨 불편은 점차 자주 나타나는 급박요로 변하고 밤중 배뇨 횟수도 늘어납니다. 소변 줄기도 약해집니다. 그는 이를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더 단순한 이유, 즉 혈액순환의 부족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골반의 압력에 매우 민감한 부위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특히 나쁜 자세일 경우 이 부위에 압력이 가해지고 혈류가 제한됩니다. 염증이 심해지고 체과 노폐물이 고이면서 자극과 부종이 유발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압박이 전립선의 건강을 크게 저해하게 됩니다. 몸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다행히도 해결책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헬스장에 가거나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매 시간마다 몇 분씩 일어나 걷고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앉은 자세를 자주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70대 환자 중 일부는 이런 간단한 변화만으로 오랜 전립선 불편을 완화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은퇴했으니 좀 쉬어야지. 맞습니다. 당신은 쉴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휴식과 정체는 다릅니다. 움직임은 약과도 같습니다. 피는 산소, 영양소, 회복을 돕는 성분을 실어 나르는데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이러한 흐름이 끊기는 셈입니다. 단 몇 초만 일어나 움직여도 몸은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김태수 씨가 있었습니다. 72세였고 체중도 정상이고 큰 건강 문제는 없었지만 소변 줄기가 약하고 골반의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식단이나 검사 결과에는 특이점이 없었고 유일하게 드러난 건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이었습니다. 독서, TV 시청, 운전까지 포함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시간 5분씩 걷기, 아침과 저녁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한 번에 45분 이상 앉지 않기. 단 6주 만에 그의 증상은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잠을 더 깊이 자게 되었고 밤중 소변도 줄고 에너지까지도 회복됐습니다. 단지 더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이 5번째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매우 단순하지만 깊은 교훈입니다. 전립선은 약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방식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앉아있는 시간은 너무도 과소평가된 위험 요소입니다. 삶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몇 걸음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시작입니다. 몸이 고맙다고 말해줄 것이고 전립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복을 위한 도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많은 남성들이 증상을 느끼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조제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제품들 속에서 무엇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 아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음 비밀에서는 당신이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꼭 알아야 할 핵심 기준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6번째 비밀, 전립선 건강보조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올바른 성분이 제대로 들어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약국이나 건강제품 사이트를 둘러본 적이 있다면 아마 수많은 전립선 보조제 제품들이 줄지어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배뇨, 개선, 즉각적인 효과, 전립선 완벽 보호 같은 문구들이 붙어 있고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남성들이 의심하거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아니면 시간과 돈 낭비일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일부 보조제는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저는 빈뇨, 약한 소변 줄기, 골반의 불편감을 개선한 사례들을 직접 봐왔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반드시 검증된 성분이 적정 용량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시판 제품은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분 중 하나는 소팔메토 추출물입니다. 이는 염증을 줄이고 배뇨 흐름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반복적으로 진행된 성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질 추출, 리피돌릭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활성 지방산이 충분히 포함된 형태여야 효과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단지 야자열매 분말일 뿐 실제 작용은 미미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성분은 베타 시토스테롤입니다. 식물성 스테롤의 일종으로 전립선 비대 증상이 있는 남성들의 배뇨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성분은
DHT라는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여 전립선의 비대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소변 줄기를 강화하고 잔뇨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자두나무에서 추출한 피지움 추출물은 한겸 작용이 있고, 호박씨 오일은 아연이 풍부하여 방광 기능을 지원합니다. 쇠기풀 뿌리는 소팔메토와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전립선 불편감을 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제품들이 이러한 성분을 아예 빼거나 너무 적은 양만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브랜드는 원료 성분은 거의 없고 다양한 부재료를 잔뜩 넣어 라벨을 화려하게 보이게 합니다. 연구 근거도 오래되었거나 전혀 관련 없는 질환에서 가져와 제품을 신뢰 있게 보이도록 꾸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무 좋아 보이면 의심부터 하라고요. 패키지가 아니라 내용물을 보아야 합니다. 성분표를 읽고 용량을 확인하고 제3자 기관의 품질 검사를 거쳤는지 살펴야 합니다. 제품에 어떤 성분이 왜 들어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면 과감히 지나쳐야 합니다. 당신의 건강에는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보조제는 만능이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할 때에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잘 고른 보조제는 전립선 불편을 줄이고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밤마다 화장실에 5번 가던 분이 한두 번으로 줄고 활력을 되찾고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만약 지금 보조제를 고려 중이라면 겉모양만 보고 선택하지 마세요.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내 몸에 지금 필요한 성분이 무엇인지 알고 그 성분이 제대로 들어있는 제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전립선 건강에 몸에 집중해 왔습니다. 먹는 것, 움직이는 것, 복용하는 것. 하지만 마지막 비밀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약도 수치도 아닌 대부분의 의사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한 가지 요소. 그것이 전립선 증상을 조용히 악화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7번째 비밀. 전립선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침묵의 파괴자. 그것은 바로 정서적 스트레스와 외로움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전립선 건강을 생각할 때 나이, 호르몬, 식단을 떠올립니다. 약 복용 여부, 운동 습관,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등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의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러나 가장 은밀하고 과소평가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만성적인 정서적 스트레스와 고립감입니다. 저는 이 조용한 적이 나쁜 식단이나 병원 예약을 놓친 것보다 더 큰 손해를 가져오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몸은 감정의 고통과 육체의 피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슬픔, 외로움, 경제적 부담 또는 은퇴 후 찾아오는 깊은 침묵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 긴장은 몸 전체에 신호를 보냅니다.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흥분하고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며 염증이 증가하고 골반저근이 긴장되며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파는 전립선까지 이어집니다. 건강하게 먹고 매일 걷고 보충제까지 챙기던 남성이 왜 점점 더 불편해지는지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속엔 말하지 못한 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슬픔, 멀리 이사간 자녀들과의 거리감, 지나치게 조용한 하루, 그런 외로움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내왔던 겁니다. 전립선은 단지 음식이나 호르몬에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삶 전체의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속적인 정서적 압박 속에서는 몸이 마치 내부적으로 긴급 모드에 들어간 것처럼 작동합니다. 근육은 굳고 혈류는 감소하며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이러한 작은 영향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은퇴, 상실, 이사, 이혼 등 큰 변화를 겪은 뒤에 전립선 문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나이나 유전과 달리 정서적 고립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나 약물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산책 모임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를 시작하고
배우자나 이웃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혹은 오랜 시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감정을 처음으로 꺼내어 말하는 것. 실제로 회복이 잘 되는 남성들은 건강 수칙을 꼼꼼히 지킨 사람들뿐 아니라 사람들과 계속 연결되어 있고 삶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은 가장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친구와 웃고 누군가를 도울 때 몸은 반응합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며 면역력이 살아나고 전립선 건강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비밀은 혈액검사나 영상검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PSA 수치에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면 이 부분이 빠져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의 전립선 건강 비밀을 함께 들으셨다면 아마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로 연결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지금부터는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하며 깨달은 것, 나이 들어서도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너무 늦기 전에 건강의 주도권을 되찾는 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생각, 변화의 힘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신 당신은 분명한 한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몸과 건강, 독립성,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한 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배우고 있고 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같은 나이대의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전립선 문제는 단순히 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삶의 질, 수면, 자신감, 소소한 즐거움을 조금씩 갉아먹는 문제이며 대부분은 아주 느리고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전립선의 조기 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은 단지 유행어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또한 PSA 검사가 전부는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은 한순간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 당신의 생활 습관과 증상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 건강이 전립선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당신의 식사와 생활 습관이 전립선을 자극하거나 보호할 수 있다는 것도 배우셨습니다. 움직임의 중요성도 잊지 마십시오. 오랜 시간 앉아있는 습관은 골반의 혈류를 막고 염증을 높입니다. 간단한 스트레칭과 일상적인 움직임은 심장과 허리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전립선에도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우리는 또 보조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효과가 있으려면 과학적으로 검증된 성분이 제대로 된 용량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법 같은 약은 없지만 제대로 선택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정서적 스트레스와 외로움입니다. 마음과 생각 속의 긴장이 몸에도 영향을 주며 전립선 주변 근육을 긴장시키고 회복을 늦추며 자율신경계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연결, 웃음, 삶의 목적은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전체의 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늦지도 않았고 지나치게 멀리 온 것도 아닙니다. 지금이 60세든 70세든 혹은 85세든 몸은 여전히 당신이 주는 것에 반응합니다.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한 번 더 걷는 것, 조금 더 나은 식사,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 대화를 나누는 것, 좋은 보조제를 고르는 것, 더 깊은 수면을 갖는 것, 이 모든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수십 년간 들었던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들은 병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후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던 남성들, 말하지 못하고 기다리다 기회를 놓쳤던 분들, 시도도 해보지 못한 채 포기했던 이야기들,
하지만 그건 당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다른 선택을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주치의와 상담해 보세요. 이 정보를 친구와 나눠보세요. 지금 단 하나의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가장 좋은 날들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계속 그것을 지켜내겠다고 마음먹는 한 앞으로도 기회는 있고 선택권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비밀입니다.